지난 2023년 6월 20대 여성 A씨는 지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국적으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인 비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비법인은 상담 과정에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가해자가 무혐의가 되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한다는 전관변호사를 지금 저한테 해야죠. 수사 기관을 좀 잘 알고 있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님이 좀 첨가를 해서 전관 변호사 비용은 더 비싸다며 착수금으로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격표가 성형외과 상담받듯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왔어요. 정관이 맨 윗줄에 있고 그 가운데가 일반 변호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의뢰 사흘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은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접 만나거나 통화해본 적도 없던 전관 변호사는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 사건을 아예 파악조차 못하는 것 같아 보였고 실질적인 서류 담당은 경제 관련 변호사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도도 이미 바닥이 났고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계약 뒤 사흘이 지나면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들며 2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뒤 SBS 취재가 시작되자 비법인은 A씨에게 착수금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SBS 취재진에 상담 직후 내부 검토 의견서 작성과 자료 분석 작업 등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정산 협의를 거부하면서 전액 환불만을 고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기여도와 관계없이 사흘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 불가라고 한 법무법인 약관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구나 해서 사법 전체의 신뢰도가 좀 추락할 수 있을 것으로. 이처럼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부실한 사건 처리와 환불 불가 방침에 대한 진정이 쏟아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불량 로펌을 지정한 뒤 업무 정지나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지난해 11월 B 변호사가 제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합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인데요. 11월 날인가 선고라는 재판이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B 변호사는 자신이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아주 막역한 사이라며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입금을 시켜주시면 현금으로 주시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예요. 일단은 제 이름은 특별히 안 들어가는 걸로. 며칠 뒤 A 변호사가 이를 거절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를 잘 모르세요? 어떤 성향의 사람? 그쪽에는 판사도 꽤 유명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형 세게 하는 걸로. 판사 성향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나오긴 어려울 거라며 자신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거듭 설득했습니다. 저랑은 많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좀 잡자 그러면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고. 이 변호사는 해당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에 자신의 직원을 보내 방청하게 한 뒤 미리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 검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B 변호사 측은 A 변호사에게 공동 수임을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해당 판사도 B 변호사와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몇 차례 보긴 했지만 어떠한 사건도 청탁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한 B 변호사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고 관련 진정이 접수된 대한변협도 징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넨 뒤 혼자 쓸 수 있는 독거실을 배정받았다는 이른바 독방거래 의혹. 특히 현직 변호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된 사실까지 SBS 보도로 드러나면서 이처럼 교도관에게 로비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들의 이런 행위를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업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이강 가고 싶어. 떠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서. 그럼 변호사가 작업 쳐버리는 거예요. 작업되는 변호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교도관
사람과 뇌물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 수용자들 사이에선 작업을 잘하는 변호사 명단이 공유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운동장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변호사 누가 좋다고 이거 작업하면 누구 잘 된다. 같은 변호사가 여러 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2명 정도는 확실히 로펌까지는 기억이 나고요. 이른바 작업 행위를 금지하는 경고문이 구치소 접견실에 붙을 정도라고 합니다. 구치소 접견을 가다 보면은 이감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은 가석방을 시켜줄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용자들 좀 속이지 마시라 이렇게 안내하는 문구가 있어요. 5년 전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수용자들의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는데 재판부는 A 변호사가 인맥을 통해 수용자를 독거실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현재도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그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내용을 알게 돼가지고.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특별점검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독방거래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SBS 김진우입니다.